작년에는 분당에 있는 네. 실버타운에 실제로 입주를 했고요. 7개월을 살아보니까 저희가 말한 것보다 훨씬 좋다. 처음에 들어가서 진짜 좀 충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버타운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공부하는 아빠 문성택입니다. 네, 저는 공부하는 엄마 유영란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실버타운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독보적이지 않나요? 유튜브 채널에서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노후 준비할 때 실버타운 이게 좀 필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제가 한의원에서 한 25년 정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진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장 앞만 보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들의 노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둘이 사시다가 나이 드시면 혼자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죠. 혼자 되면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시지를 못해요. 맞아요. 그리고 우울해지고, 맞아요. 그러면서 몸이 급격하게 쇠약해지고 인지장애, 치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그렇게 안 올 수 있는 분들도 더 빨리 오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저희가 찾은 게 실버타운이에요. 이 실버타운에서는 식사를 제공해주고 식사뿐만 아니라 뭐 의료나 뭐 건강, 운동, 그다음에 취미 여가 활동, 생활 편의 이런 서비스가 다 되거든요. 네. 그 안에서 생활하면 식사 걱정 안 해도 되고 다른 분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노후의 집이다. 그런 걸 발견하게 돼서 그때부터 둘이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25년간 한의사로서 일을 했지만 그때는 아픈 분들이 오셨던 거고 미리 그걸 방지하는 일은 아니었는데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방지할 수 있을까 해서 실버타운까지 갔네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장점만 많이 들었는데 네. 그냥 또 반대되는 또 의견을 또 생각해 보면 네. 실버타운 이꼬르 그냥 요양원 좀 더 가면 저 뭐 고려장 뭐 이렇게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네요. 아직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습니다. 요양원 하면은 사실은 문제 슬프고 우울하고 자꾸 처지잖아요. 그런 네. 느낌이 있는데 실버타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근데 사실 커다란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요양원에 대한 오해도 있으시지만 실버타운은 건강한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양원은 등급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두 개는 별개고요. 다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양원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을 좀 안 가거나 아니면 가게 되더라도 좀 늦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할 때 조금 더 서비스 받고 대접 받으면서 내 몸 관리도 하고 품위 있고 재미있게 그렇게 오래 살아야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노후의 주거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뭐 대중적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단독주택이나 다양한 형태로 거주하고 계실 네. 텐데 실버타운 거주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서비스 받으면서 네. 사는 집이다. 네. 노후의 집.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서비스 받는 데 익숙하지 않고 네. 그 대접받는 거에 대해서 어색해 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 집에서 끝까지 혼자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건강할 때까지 유효한 경우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제가 75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75세 되면 몸이 급격하게 쇠약해지시거든요. 그 전까지는 본인이 그렇게 약해질 줄 상상을 못해요. 70대 초반까지는 그냥 할머니라고 하면 안 돼요. 아주머니라고 해야지. 날아다닐 정도로 건강하신데 75세 넘으면 급격하게 쇠약해지시면서 우울증도 오거든요. 몸이 본인이 약해지신다는 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주거지가 있다는 걸. 뭐 대안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사셔야 되는데 네. 이런 좋은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가서 내 노후를 좀 더 건강하고 네. 활기차게 네.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야,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실버타운에 대한 이미지가 잘 안 그려지긴 하거든요. 그냥 뭐 아파트면 아파트, 다가구 주택, 뭐 다 상상이 가거든요. 오피스텔은 뭐 오피스텔, 실버타운, 꿈의 도시인가, 꿈의 마을인가.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뭐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편안하게 뭐 진짜 가볍게 투어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하면 그게 참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잠깐 들긴 들었고요. 근데 사실 두 분은 직접 실버타운에 입주를 했잖아요. 작년에는 분당에 있는 네. 실버타운에 실제로 입주를 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좀 유일하게 나이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실버타운 시니어주택이에요. 60이 안 돼도 갈 수 네. 있어요. 네. 그 이제 노인복지법에 경과 규정이 있어서 네. 그 과정에 일부 실버타운들이 나이 제한이 풀렸거든요. 그런 곳이 한 10여 곳 되는데 그 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한 곳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취재 갔다가 발견하고 네. 바로 그냥 월세로 네. 들어가서 살았고요. 나중엔 전세로 옮기긴 했지만 그게 이제 분당에 있는 곳이었네요. 네. 7개월 동안 거기 살면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저희 말로만 이야기를 하고 잠깐 다녀왔어요. 뭐 한 네. 1박 2일 정도. 네, 인터뷰는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네. 밖에서 보고 실제로 한 7개월을 살아보니까 저희가 말한 것보다 훨씬 좋다. 아, 그걸 이제 피부로 느꼈고, 아, 실제로 이렇게 살면 노후에 정말, 안 늙고 살 수 있겠구나. 안 아플 수 있는 방법도 있겠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죠. 7개월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네. 근데 사실 그 건물 형태가 상상이 안 가긴 한데요. 어떤 형태예요? 한국은 실버타운들이 통건물이 많아요. 통건물이라 네, 그래서 하시면은- 이제 통건물로 이렇게 한 건물이죠. 네. 그 안에 네. 뭐 보통 1층이나 2층이나 지하나 이런 데들은 커뮤니티. 그래서 아. 뭐 사우나나 네. 뭐 수영장이나 식당, 뭐 여러 가지 운동시설 이런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각 자기 방이 다 있는 거죠. 아. 주택이 이제 아파트죠, 그냥. 그러면 네. 층이 총 몇 층짜리 건물이라고 봐야 되나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요. 아까 그 분당 같은 경우는요? 분당은 5층까지 5층까지 있었죠. 그게 그냥 하나의 건물인 거예요? 네. 아, 거기서 식사도 하고 하는 거네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식사도 하고, 네. 운동도 하고, 수영장도 있으니까 수영도 하고, 아, 그 건물 안에요? 사우나에 있으니까 사우나하고. 저는 날마다 아침에 사우나에 앉아서, 아,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밥을 해주니까, 네.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하루에 내가 아파트에서 살 때와 비교를 했을 때, 한 5시간의 여유 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처음에 들어가서 진짜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충격이 뭐였냐면 그 이제 어르신들이 사시니까 워커 네. 같은 이런 이렇게 좀 아프실 때 끌고 네, 다니는 네, 그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슬픈 거예요. 일단 그걸 보니까. 그래서 좀 뭔가 좀 생각했던 실버타운이 아니야. 막 이런 또 느낌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느꼈던 거는 와,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면 내가 정말 훨씬 더 건강하겠다. 그러니까 시간도 단축이 되잖아요. 네, 예전에 네. 그 일하는 그 이모님이 와서 도와주는 것도 제가 이제 사람을 불러야 되고 네. 일주일에 한 번을 쓰더라도 네. 그리고 또 수영장 가려면 뭔가 또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사우나 갈래도 그렇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하려도 그렇고 뭐 다 이건 시간과 어떤 그 돈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버타운에 가서는 통건물 안에 그게 다 있고 이미 또 그 금액 같은 경우도 합리적으로 다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부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너무나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 사우나 가서 할 거 다 하고 싹 씻고 운동하고 수영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나요? 네, 네. 맞아요. 와. 저희가 거기 가서 수영도 배우고요. PT도 하고요. 아. 탁구도 배우고. 탁구도 배우고. 바로 또 옆 건물이 도서관이에요. 아. 그래서 하루에도 도서관 몇 번씩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네. 그때 들어가서 저희가 죽음에 대한 관계되는 책 한 20권은 봤을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부도 정말 많이 했어요. 둘이 이야기도 많이 했고 시간이 내가 집에서 하는 그런 가사일로 쓰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썼었구나라는 네. 걸 실감했어요.
하루에 한 5시간이 더 남으니까 처음에 막 시간을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네. 와, 이때 운동을 해야겠다. 아, 이때 책도 좀 많이 읽어야겠다. 그리고 서로 바빠요. 그 이제 스케줄이 본인은 도서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저는 수영해야 되고 피트니스 가야 되고 또 만나서 책 읽은 거 서로 얘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식사 시간에 빨리 가서 밥 먹고 와야 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색다른 저희는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웃이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젊으신 분들도 있어요. 막 저희 엄마 이모님 같은 분들도 있고 또 막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도 있는데 그 속에서 오는 굉장한 또 편안함이 있어요. 우리가 왜 그 엄마 친정에 가거나 또는 할머니 집에 갔을 때 그 편안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한 2,400세대 정도 돼서 커뮤니티가 다 있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요즘 그런 아파트도 꽤 많죠. 네. 정말 밥만 안 먹지, 밥만 안 되지, 다른 이런 모든 게 다 되는데, 거기는 사우나를 가면 일단 너무 시끄러워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막, 하여튼 뭔가 바쁘고 힘들고 막 이런데, 이 실버타운에 있는 사우나는 아침에 가면 정말 평화로워요. 아, 진짜 천국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실버타운이랑 방금 이제 또 요즘에 워낙 커뮤니티가 좋은 아파트가 많이 등장하니까 또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네, 하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좀 다르고 그리고 장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말 거주하면서 혹시 단점은 없었는지. 물론 단점도 있어요. 이제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네. 분들은 아우 나는 그렇게 노인들끼리만 모여 있는 곳은 뭔가 다운되는 것 같아서 싫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어쩌다 한번 피상적인 것만 보신 거가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도 정말 사회가 있고요. 그 안에도 얼마나 에너지가 있고 또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많다고요. 그거는 이제 정말 경험을 해보시면 그건 아실 것 같고 저는 이제 처음에 좀 착각을 했던 게 그냥 커뮤니티가 잘 되는 그런 아파트 저희는 프리실버타운이라고 저희끼리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런 아파트가 더 낫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취재도 다녔거든요. 그 프리실버타운을 또 영상으로 올리느라고 그런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다녔어요. 네. 강남에 주로 이제 부자 아파트들 많이 갔는데요. 가보고 나서 저는 실버타운이 너무나 좋아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커뮤니티를 이렇게 이용을 해도 뭔가 내가 서비스 받는다는 느낌이 적어요. 바쁘고 뭔가 하여튼 시끄럽고 밥을 먹어도 내가 조용한 데서 정말 대접받는 분위기로 천천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실버타운은 정말 내가 대접받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다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건강을 조금 도와주거나 그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아파트 좋은 커뮤니티에도 있긴 하죠. 근데 그런 곳은 본인이 이제 찾아서 다 해야 되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나를 위한 준비되어 있는 맞춤 서비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냥 내가 자율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느냐 아니면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차이인데 이걸 참 말로 설명하기는 좀 미묘한 차이가 있고요. 네. 또 그런 공동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 곳도 식당이 있고 실버타운도 식당이 있는데 그 차이가 이것도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밥을 함께 먹으면 식구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실버타운에 있으면서 그 식구라는 걸 느끼거든요. 항상 어르신들을 만나면 서로 안부 묻고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밝게 서로 웃고 인사하고 어제 뭐 하셨는지 오늘은 뭐 하시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교류가 자연스럽게. 그런데 공동 커뮤니티 잘 돼 있는 식당 가보고 일단은 규모도 너무 작고 너무 또 줄 서야 되고 서로 교류는 없고 각자 딱 개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 분당 말고도 또 다른 것도 또 거주해 보셨다고 하셨죠? 네. 거긴 또 어땠어요? 거기는 서울에 있는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실버타운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북쪽이네요. 네. 근데 원래 저희가 그 강북에 좀 살고 싶었어요. 네. 네, 종로. 기운이 다르니까요. 네. 거기도 통건물이었고 네. 비슷했어요. 그죠? 수영장만 없었고 아. 나머지는 다 호텔처럼 비슷했는데 그곳에서도 아주 재밌었어요. 우리 어르신들하고 아주 재밌었죠. 같이 소풍도 가고 아. 또 이야기도 나누고
어르신들이 지혜로우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배우는 게 많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선배님이죠. 제가 네. 선배님이라고 불렀는데 7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정말 공주님처럼 이렇게 딱 꾸며놓고 실버타운에서 사시는데 이제 휴일 같은 때는 오늘 사위하고 데이트 있어 뭐 이러고 딱 나가시고 뭐 운동하시느라고 너무 바쁘고 정말 재미나게 사시는 분들, 조용히 아주 본인의 인생을 즐기시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그 젊은 언니들. 그래서 막 70이 되셨어요. 60대, 69세. 그 마지막에 저희하고 만났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지내시는데 이제 그 또래끼리 또 모임도 있으시고 그런데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본인 친구들한테는 자기가 실버타운에 살고 있는 걸 안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랬더니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 거기 왜 들어갔니? 뭐 그런 게 뭐야? 거기 요양원 아니야? 뭐 이러면 이제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야 나 그냥 거기 평창동 거기 빌라에서 빌라로 이사 갔어. 그러고 의외로 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주변에 실버타운나 그래도 뭐 한두 번 살아봤어 하는 분은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될걸요. 100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 실버타운이 뭔가요? 질문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 인터뷰도 아마 한 5년 넘게 계속 받지 않을까 싶어요. 실버타운이 뭔가요? 뭐가 다른가요? 근데 조금 비용 면에서는 어떤가요? 그 또 오해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우리 언론에 노출되는 곳은 아주 고급 실버타운이 노출이 되니까 실버타운 너무 비싸서 보통 사람은 갈 수가 없다. 이런 인식이 딱 깔려 있는데 이것은 오해고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상위 몇 프로의 이야기다. 예. 우리나라 실버타운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건 한 30여 곳이에요. 네. 근데 그 금액대별로 한 달에 한 500만 원 이상 드는 곳부터 네. 88만 원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 달 혼자서 100만 원, 15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한 30% 정도. 의외로 자기 경제 수준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실버타운이 꽤 준비가 되어 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어쨌든 비싼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예. 뭐 쉽게 표현드리면 이제 비싼 곳은 300 이상, 400, 500 된 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곳은 손가락으로 몇 개 꼽을 정도고 네. 가장 많은 그 금액대. 금액대는 1인 기준으로는 150에서 250 사이에 거의 다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150 이하가 한 10여 곳. 네. 그러니까 한 100만 원대로 생활하시는 있는 곳도 한 5곳 정도 됩니다. 그건 어때요? 부부 두 분이서 같이 있는 경우랑 한 분만 있는 경우 비율이 어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혼자 되신 분. 아 그래요? 그리고 여성분이 많죠. 오래 사시잖아요. 근데 저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부부가 함께 계실 때는 두 분이서 의지하고 사니까 실버타운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덜 하시고요. 또 자녀들 입장에서도 걱정이 덜 돼요. 뭐 두 분이 함께 사시니까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부모님이 혼자 되셨다. 그러면 자녀분들은 항상 걱정이 그럼요. 네. 끝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아, 우리 어떻게 하지? 좀 건강하시나? 뭐 잘 챙겨 드시나? 특히 아버님이 혼자 되셨다. 그럼 이제 걱정이죠.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네. 딸들이나 우리 며느리들은 음식 반찬 챙겨다 드리느라 바쁘거든요. 근데 실버타운 들어가시면 그게 다 해결되잖아요. 제가 실버타운에서 만난 분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분이 있어요. 부부셨는데 이제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은퇴하고 그 다음날 실버타운을 들어오신 거예요. 기다렸다가. 근데 그분들이 이제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인생을 이제부터 멋지게 살겠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모셨을 때는 항상 짠하고 부모님 가서 뵙고 돌아오는 길이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내 자녀들한테는 남겨주지 않겠다. 그래서 실버타운 둘이 들어가셔서 멋지게 살고 계시고 자녀들이 오면은 뭐 맛있는 거 먹고 실버타운에서 또는 그 인근에서 재미있게 같이 생활하다가 아주 기분 좋게 보낸다는 거예요, 자녀를.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 영상을 저희가 올리고 나서 그분의 자녀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는데 본인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자신의 부모님이라고. 네. 너무너무 멋지게 사시고 그리고 정말 자녀들도 자녀들 꿈대로 활기차게 날개를 정말 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자기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분들이 실버타운에서 한 15년을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는데 아직도 70대 중반. 70대 중반이신 거죠. 저희 기준으로 한 25년을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그렇게 일찍 들어가시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본인들은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고 하루를 보내는 그 스케줄을 얘기해 주시는데 뭐 악기 배우고 뭐 너무너무 재밌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한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연세를 여쭤봤더니 70대 중반이어서 너무 놀랐어요. 요즘 저희 그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인데 네.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몇 년 지나면 아마 95세가 가장 많이 돌아가신 연령이 되실 것 같고 그러면 저희 세대는 거의 다 90을 넘긴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뭐 100살까지 사는 게 그냥 예전에는 덕담이었는데 현실이죠. 그래서 노후에 60, 70이 되셨어도 앞으로 30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후 30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본인들이 공부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공부 중에서 실버타운도 조금 살짝 끼워 넣어 보시면 아마 좀 생각이 많이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버타운에 대한 오해 중에 실버타운에 들어오시면 다 은퇴하고 들어오시는 줄 알더라고요. 그 직장 일을 하시는 분들도 꽤 보여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는 일찍 들어와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거든요. 네. 저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생각이고 저희 이제 직업이 아무래도 한의사니까 저희가 나이가 들어도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도 계속 할 거고 또 제2의 직업이 된 유튜버도 너무 재밌어서 그것도 나이 들어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집에서 저희가 실버타운에 자꾸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집에 있으면 아내가 식사 준비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흐름이 자꾸 끊겨요. 맞아요. 눈 뜨면은 오늘 점심 뭐 먹지? 저녁은 뭐 먹어야 되지? 네. 뭐 계속 물어봐야 되고 미리 또 장을 봐야 되고 예. 하니까 장난 아니죠 사실은. 효율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이죠.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그 종로구 평창동 실버타운 갔더니 출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 네. 그 아내분이 좀 몸이 이제 약간 아프신 건 약하신 아니고 거지. 약하시니까 나이 드셔서 집안일 하고 식사 준비하기 너무 힘드니까 착한 남편이죠. 그래서 실버타운 들어오셔서 아침에 항상 제가 사우나에서 자주 뵀거든요. 시간대가 겹쳐가지고 네. 사우나 하고 식사하는데 저희랑 거의 항상 겹쳐요. 식사하시고 출근하시는 출근하시는 거죠. 정말 좋은 방법이지 않아요? 근데 실버타운에 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 진짜 남편이 착해요. 착한 분들이에요 다. 부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네. 근데 저는 그 한 분 한 분의 스토리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요즘에 뜬 드라마들 보면 진짜 뭐 이혼 변호사가 그거를 사건을 계속 전담하면서 글을 썼더니 그게 소설이 되고 정말 유명해지고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공마님이 제가 작가가 돼가지고 그분들의 스토리를 글로 쓰는 순간 이게 넷플릭스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실버타운에 대한 어떤 문화, 분위기, 뭐 재미난 스토리가 있는 그대로도 전달되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 책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실버타운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래도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어딜 가야 되지? 언제 그걸 또 찾고 있지? 뭐 그 장단점 어떻게 비교하지? 막 미칠 것 같거든요. 시간도 없고. 맞아요. 혹시 조금 조사했던 그런 자료 같은 것들 조금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걸 베이스라도. 네, 그걸 올리다 보니까 사실 유튜브를 하게 된 건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비용을 전국에 있는 실버타운 저희가 가본 곳, 네. 그리고 저희가 가고 싶은 곳 또는 우리 부모님도 보내드리고 싶은 곳 그런 네. 곳들을 쫙 정리해서 비용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랭부님 원하시는 것처럼 네. 한번 가서 자보고 싶잖아요.
또 한번 이렇게 그냥 방문이라도 그냥 한번. 견학도 하고 싶고. 네, 견학. 예전에는 이게 참 어려웠어요. 어르신들이 사시는 맞아요. 공간이라 프라이버시를 또 이렇게 지켜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또 실버타운 다니면서 대표님들이나 원장님들한테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경험을 하셔야 많이 들어오실 수 있다. 네. 이건 또 우리끼리 사회문화운동이다. 네. 그 게스트하우스를 좀 많이 오픈해달라. 만들자. 그래서 그걸 많이 받아들여져서 의외로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실버타운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견학 같은 경우는 미리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네. 거의 대부분 실버타운이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먼저 와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저희가 올려드린 실버타운들도 물론 목록 그걸 가지고 연락해 보셔도 되고 원래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노인 복지시설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그 안에 실버타운에 대한 모든 그런 연락처라든지 네. 정보들이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본인이 가고 싶은데 연락을 해보시고 방문 가능한지 네. 어떤 곳은 또 숙박 체험도 가능하니까 숙박 체험 할 수 있는지 연락해 보시면 충분히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 자료 뭐 PDF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혹시 공유해 주시면 제가 댓글로라도 조금 올려드리고 싶긴 한데 그것도 가능할까요? 최근 자료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한번 보내드려 볼까요? 그 비용 자료. 네, 네. 비용 자료에 거의 리스트 너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네, 네. 전국에 있는 모든 게 다 나오면 너무 힘들 것 같긴 하고 그래도 충분히 머리를 좀 검토 한번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 또 너무 또 무슨 특정한 곳만 또 추천하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넓은 개념으로 살짝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 감사합니다. 일단 저부터 일단 한번 좀 가보고 싶긴 합니다. 네, 진짜로. 진심으로 한번 가보고 싶긴 하고요. 부담 없이 가볼 수 있는 곳은 나중에 이제 저 동해 네. 강원도에 그 동해 이제 동해 약촌호천 실버타운이라고 있거든요. 야, 거기서 너무 좋죠. 거기는 공식적으로 숙박 체험이 가능해요. 그리고 나이 제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미리 예약만 하면 가서 잘 수 있고요. 뭐 부부가 가는 경우에는 2인이 가잖아요. 아파트 한 22평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실제로 아파트하고 하루 3끼가 제공됩니다. 아니, 저희 와이프가 지금도 얘기하거든요. 자기는 저 동쪽에 가서 바다가 보이는 애들 조금 더 크면 네. 자기 거기 조그만 집에서 살고 싶다. 어. 저한테 딱이네요. 그런데요, 정말? 밤새기. 1박 3식에 13만 원입니다. 일단 야. 한번 가보셔서 체험해 보셔도 좋겠어요. 다른 호텔 묵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거기는 또 전 세대가 일출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나물도 먹으러 봄에도 가고 일출도 보러 가고 하거든요. 네. 그 일반인들이 체험해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저희 여행을 좋아해서 많이 다녔는데 네. 여행 가면 또 먹는 게 문제잖아요. 맨날 다 사 먹어야 되니까. 여기는 가면 세 끼를 다 주니까 저희 엄마를 모시고 갔는데 처음에는 여기 동해 왔으니까 내가 한 통 낼게. 회 먹으러 가자. 막 이러셨거든요. 식사를 한번 드시고 나더니 너무 맛있는데 그냥 여기서 계속 먹자. 회는 나중에 사줄게. 이러시더라고요. 회는 가끔씩 먹어도 되죠. 예. 지금도 실버타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나도 한번 고려해볼까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또 아무거나 막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마지막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지. 이제 저희 그 구독자 중에 제가 만났는데 그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네. 같아요. 이제 그분은 이제 본인들이 들어오려고 해외에서 계신 분이었는데 저희 채널을 보시면서 한 5개 정도 이제 이렇게 고르셨대요. 채널을 쭉 보셔도 한 1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알고 계신데 이제 리스트업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5개 정도 내 경제력이나 내 상황 또는 내 취향에 맞는 거를 이렇게 5개 정도 추려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다 이제 전화 연락하신 다음에 여행을 다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곳에 입주하셨다고 저희가 갔는데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 너무너무 만족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분들은 공부해 보시면 실버타운이 좋은 곳이고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데 부모님들은 또 잘 모르시니까 나를 지금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저기 보내려고 하지? 이런 오해가 있으신데 함께 경험을 해보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신축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해서 공실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신축 실버타운에 한 번만 경험을 하게 해드리면 아마 실버타운의 장점을 충분히 아시고 아 나도 여기서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맞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셔서도 사셔도 되니까. 그렇지.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노후는 실버타운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노후의 살 집 중에 한 곳이다. 그런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오늘 또 실버타운에 대한 뭐 실제 살아본 이야기 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에피소드 정말 많은 이야기 해주신 것 같은데 아마도 좀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몇 년 동안 해온 거기 때문에 공빠님 채널 가셔가지고 한번 쫙 보시면은 조금 더 공부가 더 되지 않을까. 자제분들하고 행복 계약서를 썼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게 왜 그걸 작성해야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한의원에서 네. 주로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상대를 하는데 네. 어르신들을 보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네. 대화를 해보면 우리 자녀들 뒷바라지 하다가 내 노후 준비를 못했다. 네. 이러신 분들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진짜 사랑한 자녀들의 짐이 된다는 느낌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은 좀 무조건적인 우리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과연 그러게 다 퍼주는 것만이 능사일까? 과연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희 아시는 지인인데 네. 자기가 딸 한 명이 있는데 공부도 다 시키고 유학도 다 보냈는데 엄마 생일도 모르고 와. 뭐 연락도 없다. 외국에서 들어오질 않는다. 이러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재산 정리해서 자녀들한테 집까지 마련을 해줬는데 그 뒤로 연락이 뜸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네,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지금 실제 공빠님이 이 의료계통에서 일을 계속 하셨잖아요. 네. 실제 이제 한의사로서 지금 몇 년 정도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한 25년 차 안에서 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긴 했겠네요. 그럼요. 주로 우리 어르신들이죠. 그렇네요. 그리고 한 분을 보더라도 오랫동안 뵈니까 네. 속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야 내가 갑자기 행복계약서를 써야 되겠다? 그걸 갑자기 결심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아내랑 많이 대화를 나눴었는데 평소에. 어르신들 이야기도 듣지만 주변 가족들을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아서 나중에 자녀들 간에 뭔가 갈등이라든지 이런 가족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가족만큼은 어떻게 우리 세 자녀가 네. 우리 부모님은 정말 공정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원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네. 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돈 공부를 시켜야 그나마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인 토대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는 우리 램군님 영향도 큽니다. 갑자기요? 네. 우리 아내가 네. 우리 램군님한테 공부를 했잖아요. 예전에. 저의 첫 번째 스승님, 네, 재테크 스승님이시고, 저도 회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뭐, 회사 생활만 했지, 그런 공부를 한 번도 해보거나,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거 한 개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랭구님 만나고, 랭구님 책을 읽고, 사실은 찾아가서 이제 강의를 들었고, 그때 이제 깜짝 놀랐죠. 이렇게
이렇게 재테크 공부 또는 이런 자본주의 공부를 안 하고 여지껏 살았구나. 이제 많이 놀랬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도 그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남편하고 했던 얘기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늦게 이런 공부를 시작하게 됐지만 우리 애들은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 네. 어떻게 시켜야 될까? 저희 둘 다 맞벌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뭐 그런 공부를 시킨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시간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행복계약서라는 걸 매개로 해서 네. 저희 노후도 물론 이제 준비도 되지만 아이들 그 공부를 좀 시키자 스스로. 그래서 돈 공부 또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우리만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애들도 좀 부자가 미리 돼서 같이 좀 부자로 잘 살게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보자. 이런 게 사실은 밑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사실 이 행복계약서 이 책을 사실은 쭉 보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자제분 인터뷰 내용인가요? 네. 행복계약서를 갑자기 쓰자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 평소에도 이제 좀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야, 근데 이게 저는 단순히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조항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녀에 대한 돈 공부를 좀 인식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크네요. 사실은 그 시작이. 부모가 우리 자녀가 필요한 걸 다 대주잖아요. 네. 그럼 다 대주면 우리 자녀들은 돈이 왜 필요하고 돈 버는 게 어려운 점에 대해서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성인이 돼서 갑자기 사회에 딱 나가잖아요. 그때부터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늦지 않나. 근데 이런 내용들을 학교에서는 좀 부족하고 사회에서도 해주지 않고 그럼 가정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요즘 사회 문제화 되어 있는 전세 사기 같은 걸 안 당하도록 네. 그러려면은 이 경제에 대한 공부가 철저히 돼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집에서 시켜보자. 그래서 돈을 규모 있게 자녀들에게 지원을 해서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주 넉넉하진 않게 그래서 본인이 좀 노력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그런 조항들을 만들었죠. 취지는 확실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는. 근데 실제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행복계약서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제 고바님은 그 노인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네. 병원에서. 네. 저는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교육 회사였기 때문에 거기서 교사들 또는 이제 그 학생들 또 그 엄마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돈 공부가 안 돼 있고 돈 씀씀이를 제가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뭐 식당이나 이런 카페 같은 데 가면 돈 쓰는 게 이제 보통이 아니에요. 우린 아까워서 커피를 이렇게 좀 둘이 하나? 이렇게 근데 그런 뭐 차원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둘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조항을 넣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다가 첫 번째는 학자금 지원을 20살 이상이 되면은 성인이 된 건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할 거냐. 또 유학 간다고 그러면 또 유학도 돼야 되고 결혼? 그다음에 또 뭐 하여튼 끝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걸 주변에서 보면서 일단 학자금에 대한 부분을 선을 긋자.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만 우리가 무상 지원으로 하고 대학교 때부터는 너희들 힘으로 해라. 그런데 아이들이 신용이 없잖아요. 대출을 네. 받을래도 금액도 네. 너무 작고 네.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학자금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씩 또 수정을 해가는데 아이들이 또 의대를 갈 수도 있으니까 뭐 이제 이렇게 6년 동안 한 학기에 뭐 얼마씩 이렇게 해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한계를 이제 둬서 처음에 정하는 게 첫 번째고요. 500만 원입니다. 네, 한 학기 500. 네. 넉넉하지는 않고 또 그래- 국립대 가면은 네. 아끼면은 다닐 수 있고 그래서 국립대를 많이 갔나 봐요. 애들이 좀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학을 나와서 이제 상환을 조금씩은 하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본인들 이제 돈을 좀 모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할 때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모으게 시키고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제 본인이 모아둔 만큼 우리가 또 대출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합쳐서
5천을 모으면 5천을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1억 정도 가지고 독립을 하든지 아니면은 결혼 자금으로 쓰든지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그렇게 두 번째 그 독립 자금, 결혼 자금을 딱 정했어요. 일단 큰 돈이 들어가는 포인트를 먼저 잡아주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금전적인 지원을 하긴 하는데 공짜가 아니라 당연한 이제 뭔가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친구도 돈에 대한 소중함 인식할 수 있도록. 네. 이자는 없습니다. 아, 이자가 없습니까? 무이자 대출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상환을 또 시키게 한 거는 아이들이 이제 돈 공부니까 네. 신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약속이니까. 그래서 일정 금액 상환을 하면 이제 다 의무가 이렇게 다 의무를 다 성실하게 이행을 하면 저희는 저희가 살아보니까 40대에 가장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투자도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고 그래서 아이들 40대 그리고 저희는 7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사전 증여를 하겠다. 아, 그래서 이제 큰 틀은 그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학자금, 독립자금, 그리고 사전 증여. 그 빌려줬던 걸 바로 회수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증여 형태로 주겠다. 그게 아니고요. 이제 빌려두는 돈은 이제 그 계정에 쌓고 네. 갚는 돈도 쌓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자금, 독립자금이 나갈 거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사전 증여를 할 때 정산을 해보면 다 나오죠. 첫째는 얼마 빌려가서 얼마 갚았고 둘째는 얼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증여를 하려고 하는 예전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은 세 명한테 정말 공정하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사전 증여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부모가 일방적인 책임과 의무만 지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책임과 의무. 그래서 본인이 직장에서 일해서 일정 부분은 갚아야 된다. 네. 상환을 일정하게 해줘야 되고 최소한 본인 급여의 10% 이상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1년에 3번은 만나자. 엄마 생일, 아빠 생일, 그리고 연말에 한 번. 이렇게 했더니 저희 딸이 그때만 만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최소로 정해놓은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는 했던데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만나서 연말에 이제 항목 중에서 너희들이 좀 조율을 해서 좀 변경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이렇게 해서 또 계약서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네. 세 번째 또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1년에 6번, 네. 2달에 한 번씩 독후감을 써야 됩니다. 오, 우리 자녀들이. 빡센데요. 이 조항 때문에 우리 애들하고 좀 논란이 있긴 했었는데 네. 그런가요? 쓰기 싫은데 이걸 써야 되나. 근데 저희는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은행에서도 쉽게 대출 안 해준다. 네. 신용을 얼마나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갚을지 못 갚을지 다 따져가면서 대출해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이자 대출 해주는 대신에 또 열심히 또 살기도 바라고 공부를 해야 또 열심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꼭 놓고 싶다 해서 관철을 시켰고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게 좋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독후감 올리는 걸 보면은 이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아이디어 중에 이 아이디어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정말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후감은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대답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책을 저희가 쓰면서 10개 항목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단톡방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추천 도서를 또 미리 선정해 놓고 또 제안도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것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항목을 주고 또 이제 답변이 왔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토시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다 책에 올렸던 것 같아요. 거기 실명이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고 누가 셋째인지를 다 알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 성향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계약서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그냥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효력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혹시 이걸 뭐 안 지켰을 때 페널티가 있나요? 페널티가 있죠. 당연히. 있어요? 예. 어. 안 지키면 일단 그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 학자금 대출까지 열심히 잘했는데 그 다음에 나는 학자금 대출을 해가서 그 다음에 안 지킨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스톱이 됩니다. 결혼 독립자금이 없죠.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돼 있구나. 네. 그리고 만약에 결혼 독립자금까지 잘 이렇게 대출해 갔어요.
상환도 안 하고 집에도 안 온다. 그러면 사전 증여가 없죠. 근데 그러면 사전 증여하고 내몰라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뒤에 다 계약서에 넣어놨거든요. 사전 증여하고 만약에 부모를 찾아오지도 않고 내몰라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전부 다시 도로 계약 해지하고 가져올 수 있도록.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예전 그 효도 계약서로 사회 문제화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부모가 너무 깡깡해가지고 아이들이 약속을 너무 잘 지켜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 당연히 뭐 그 가족 간에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계약서를 왜 써야 돼라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반대로 사실 계약서라는 게 그 만에 하나의 어떤 그거를 생각하면서 또 서로 또 인지하기 위해서 주의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좀 크다고 생각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야, 좀 참신한데 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좀 하고요. 야, 근데 자제분들이 좀 어린 분들도 있고 조금 이제 좀 큰 사람들도 있고 성인이 돼버린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한테도 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혹시 뭐 애들 다 컸는데 우리가 이걸 계약서 쓰자고 하면 뭐라고 할까? 일단은 뭐 부모님들이 네. 충분히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가 돼 있다고 하면 실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까지 지원한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있잖아요, 솔직히. 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다 쓰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남겨주고 가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자녀들하고 너희들이 성인이 됐지만 사회에 나가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잘 살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간에 이런 이야기도 필요하고 공부도 됐으면 좋겠고 이런 형식을 만들었을 때 부모가 규모 있게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성장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하면 자녀분들이 굳이 그걸 안 한다고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부모님하고 계약서를 써야 돼? 그럼 선입관 때문에 싫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취지나 내용을 읽어보면은 안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만드는 주체는 부모님이네, 그래도. 조항을 설계하거나 하는 것들. 그렇죠. 그게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배우자하고 엄마 아빠가 충분히 대화가 돼서 합의가 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면 실천하기가 어렵죠. 근데 저희 그 구독자들, 우리 채널 구독자들 중에서 네. 이제 저희 행복계약서를 영상으로, 책이 나오기 전에 영상으로 먼저 이제 보신 분들은 힌트를 얻으시고 본인도 본인 가정에서 계약서를 많이 인증을 많이 해주셨어요. 똑같지는 않더라도 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힌트를 얻어서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나이가 그러면은 저희 구독자들은 거의 저희랑 저희랑 비슷하거나 비슷한데 네. 저희가 이 행복계약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 세대하고 저희 아래 세대는 굉장히 공감을 하시고요. 저희 한참 위의 세대는 이해를 못 하시고 뭐 이렇게 야박하게 뭐 그런 걸 하냐 뭐 막 이러세요. 다 퍼줘야지 지금 뭐냐. 근데 저희가 이거를 행복계약서를 자세히 이해를 해보시면 사실은 모았다가 주는 거거든요. 계속 또 모았다가 주고 사전 증여해주고. 자녀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1도 없는데요. 아니, 근데 저희 큰아들이 아니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죠. 아니 큰아들은 여기 있고요. 저희 아들이 처음에 행복계약서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은 대출이 싫대요. 그래서 본인은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오케이 안 해도 된다. 뭐 항상 이건 모든 계약은 다 자유고 이게 쌍방이 다 합의가 돼야 계약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기다렸죠. 그랬더니 아들이 군대 갔다가 제대할 때쯤 이제 많은 생각을 해본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 계약 아직 유효하냐고. 유효하다. 그래서 또 계약을 하게 됐어요. 본인의 플랜을 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예전에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이제 고시원을 이제 2달 예약해가지고 그때 막 컴퓨터 이거 프로그래밍 공부한다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미친듯이 공부했는데 그 올라가는 비용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는 비용, 학원 그렇죠. 수강 비용. 근데 그걸 2개월 하고 나면 이게 1년짜리로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 과정이 길다 보니까. 근데 부모님한테 손을 이제 벌리는데 저희 나름대로 사업 계획을 써가지고 제가 이 과정을 듣고 뭘 해가지고 어디 취업을 해가지고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게 제출을 하니까 흔쾌히 응해 주시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경우도 만약에 무슨 계약서 같은 게 있었다고 하면 야 이거는 내가 요청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그럼 내가 이 플랜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야 오늘 이거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많이 드는데요. 저는 이거를요 저희 제 딸이 2인데 이 친구들하고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모님하고도 제가 계약서를 써가지고 제안하고 싶거든요. 오히려 역제안. 부모님 제가 1년에 이렇게는 무조건 만나는 걸로 합시다. 네. 이렇게 해두면 요 정도만 가도 계약을 잘 지켰구나 하실 것 같고 이 계약서가 없으면 너희는 또 언제 오니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명쾌한 게 좋지 않을까. 사실은 저희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명절 때 직장을 이제 다 일이 있다 보니까 명절 때 막 그 몇 시간씩 막혀가지고 이렇게 가서 네. 저희는 또 차례도 안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들잖아요. 네. 쉴 수 있는 시기는 사실 그때뿐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 바탕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이들 고생시키지 말자. 그래서 명절 때는 아이들 여행 가고 그냥 좀 쉬도록 하자.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고 부담 아예 없게 그렇게 하고 1년에 한 서너 번만 꼭 왔으면 꼭 만났으면 하는 시기를 미리 정해서 네. 최소한 그 정도만 그냥 같이 얼굴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하고 딱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장치를 해놓자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더 오는 건 환영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것만 해도 자녀 입장에서는 뭔가 죄책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죄책감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 이제 행복계약서 취지 안에서 동공부를 자녀가 하는 것들도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걸 쓰고 나서 자제분들이 조금 돈에 대한 관점 네. 조금 변화된 것도 좀 있을까요? 많아요. 그래요? 네. 저희 일단 첫째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한 1년 반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미 종잣돈을 많이 모았고요. 와.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학교 근처에 그 집을 얻을 때도 저희한테 손 안 벌리고 그 청년 버팀목 대출을 다 알아봐가지고 네, 또 대출 받아가지고 집도 얻었고요. 금리를 저렴하게 주니까. 네, 그리고 뭐 ISA 계좌를 만드는 거라든가 아니면 ETF 투자하는 거 네. 또는 가상화폐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저희하고 막 상의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주 알토랑처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처음에는 꿈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럼 초등교사 이거는 이제 장치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사실 대학을 갔는데 초등교사가 꿈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삼수를 본인이 하고 저희 애들이 다 삼수를 했거든요. 다 삼수를 하면서 지금 사실은 자제분이 3분인데 3명 지금 모두 지금 도사가 된 거잖아요. 네.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네. 근데 다 삼수를 했고 그때 이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초등교사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서 그 교사를 하면서 자기 꿈이 뭔지를 알았어요. 큰애 같은 경우는 자기는 수의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이제 돈을 얼마를 모아서 어느 나라로 가서 뭐 본인에게 유리한 그래서 그 수의사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 세우고 인생 플랜을 다시 한번 쫙 세우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그 돈하고 왜냐하면 부모님이 주시진 않을 거니까 유학할 것도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모아서 어떻게 가서 어떻게 그 꿈을 펼칠지 계획을 쫙쫙쫙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고요. 막내 같은 경우에 막내는 내가 이야기. 예. 우리 막내는 사립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한 학기 500만 원 택도 없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학교를 다녔죠. 맞아. 방학 때도 알바, 주말에도 알바. 그리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무슨 행사나 공모전이나 심지어는 마라톤 대회까지 다 나가서 그 마라톤 1등. 1등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돈을 생활비에 보태서
그렇게 쓰고 데이트 자금으로. 데이트 자금도 이제 마련해야 돼서 힘들게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대학생을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계획도 잘 세우고 그래서 저희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하고 저희 행복계약서를 같이 읽었나 봐요. 읽고 나서 놀랬겠는데요, 그분이. 예, 이제 그 친구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행복계약서도.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아직은 결혼 안 했지만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우리 미래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집은 어떻게 사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야기까지 둘이 깊이 있게 나누고 저희가 볼 때는 웃기긴 하지만 둘이 데이트를 임장 데이트라고 그런 걸 보면서 저희는 이 행복계약서가 우리 자녀들한테 첫째, 둘째, 셋째 전부 다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계약서가 이게 그냥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계약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엄청 다양한 형태의 약간 변형된 계약서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약간 좀 재테크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좀 건강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쪽 독서나 조금 지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가정에서 적절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막 이렇게 떠올라요.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우리가 이제 재테크 공부를 이렇게 시키고 관심이 있으니까 애들도 따라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연 얘네들이 어떤 배우작감들을 다 데리고 올까? 그게 항상 궁금하고 또 잘 데려올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장치가 우리 행복계약서라는 그 장치가 또 알맞은 저희 집에 알맞은 애를 데려오게끔 하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행복계약서를 이해하느냐 못 이해하느냐 거기서부터 문해력을 알 수가 있고 공부가 됐는지 경제에 대한 이해력도 그치. 알 수가 있고 대화를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고 우리 애들은 엄마 아빠랑 평생 같이 자랐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로 통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들어왔을 때 가정 안의 화목이라든지 그리고 돈 문제에 대해서 좀 불공평하게 했을 경우에 사실은 우리 자녀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누나는 어떤 상황이어서 좀 더 해줬지 이런 게 될 수 있지만 배우자는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그래서- 사실 가족도 그거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렇죠. 형은 장남이라서 부모님한테 뭐 많이 받았잖아. 나는 하나도 못 받았어. 이런 맞아요. 걸로 맨날 싸우거든요. 근데 그게 금액이 사실 크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뭔가 소 한 마리를 잡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투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저희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구를 더 지원을 많이 해줬다, 뭐 이런 뭔가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데서 오는 그 기분 나쁨, 뭐 이런 것들은 저희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은 빡빡하긴 해도 너무 깡깡하긴 하지만 정말 공정해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녀에 대한 돈 공부, 돈 얘기를 뭐 계약서를 쓰면서 갑자기 시작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전부터 뭔가 조금 포문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저희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 큰아이 고등학교 때, 작은아이 막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입학 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들 입김으로 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가 전망이 좋으니까 너는 여기 가야 돼. 어떤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보내기 위해서 또 무슨 특목고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다 부모님이 해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저희는 그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라고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이 그때가 정말 좋은 기회고 그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런 계약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중에 대학을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미리 생각을 해보고 또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걸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아마 그때 했기 때문에 국립대 쪽을 많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네. 그런데 본인이 찾아야지. 부모들이 다 해주는 건 맞지 않다. 저희는 우리 애들이 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꿈이 없다 했지. 네, 꿈이 없다고 해서 저희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국립대학을 가야 된다. 방송통신대학교가 좋다. 진심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꿈이 생길 때까지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게 좋고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고 동문도 제일 많고 학교도 국립이고 좋은 학교고 그렇게 권했는데 아무도 방송통신대는 안 가더라고요. 좀 진심이었는데. 진심으로 그랬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래도 그렇게 삼수를 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삼시세판은 해보는 거다 했거든요. 원한다면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다 동네 그 공공도서관 다니면서 인강으로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돈도 들지는 않았지만 기간적으로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한테도 필요하고 뭐 우리도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이 생각을 무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행복계약서를 이 영상을 보고 취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해봐야지 이런 분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만 이제 먹었잖아요. 그 완전 시작 단계에서는 또 어떤 조금 마지막 조언 해주실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현실적인 첫걸음. 저는 일단은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남편과 아내가 일단은 합심이 돼야 돼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일단 뭐 뜻이 다른데 이걸 일관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 평생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다면 맞추는 일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둘이 일단은 먼저 충분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하고 이런 돈 이야기를 일상 대화에서 식탁에서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자주 얘기하고 또 저희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우리가 관심 가는 것들을 아이들도 같이 참여하게 해서 많은 얘기들을 좀 하고 그리고 그렇게 돈 이야기 또는 어떤 부자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게 질라진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일단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도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채널 이름이 공부하는 엄마 아빠입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이제 공빠님, 공마님 이렇게 네. 지금 네. 닉네임을 공부하는 쓰고 있는 아빠, 거죠. 공부하는 엄마. 그러니까요. 행복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네. 뭐 조금 더 실질적인 행복 계약서와 관련된 영상들도 다 올려두셨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도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네. 있습니다. 공빠님 채널에 가면 그 영상들 볼 수 있으니까 좀 궁금한 것들 좀 해소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일단 저부터 행복 계약서 한번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